강서구청장 얘기가 나와서 요 얘기를 그냥 해보면 다음 달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11일이죠. 네, 10월 네. 11일. 10월 11일인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 이제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네. 무공천 기류였다가 지금 공천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급격하게 입장 변화가 바뀐 데에는 뭐 용산에서 전원이 있었다라는 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날 받아 놓은 거죠, 진짜. 그러니까 10월 11일인가 그게? 11일이죠. 예, 날 받아 놓은 건데 지금 여기서 선거라는 게 아까 수도권에서는 변수라는 게 뭐 SOC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정권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부동산 경기 등에 대한 본인의 어쨌든 그 재산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게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어느 것 하나 지금 훈풍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김태우 청장이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인지도는 더 높아졌고요. 하지만 반대로 국민들도 알게 된 게 어쨌든 사면이라는 것이 무리했느냐에 대한 또 평가를 할 거거든요. 저는 이 변수를 종합해서 봐야 되고 김기현 대표는 진짜 내기 싫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데 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봤을 때 중간고사 보는 게 나쁘지 않다. 네, 모의고사 안 보고 이 상태로 가가지고 나는 170석 할 거야 이러고 있는 망상 빠져가지고 수능시험장 들어가면은 저는 그냥 몰패할 거였는데 지금 가가지고 나는 원래 이 정도 수준이구나 아는 것도 다행이다. 근데 알고 난 다음에 그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자포자기도 될 수 있고 예. 아무튼 뭐 완전히 패닉이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후보도 냈잖아요. 네. 전략 공천을 했는데 진교훈 예, 전 경찰청 차장. 차장이고 평가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우리 당 후보에서가 아니고 언론인들한테도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한 14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강서 쪽이 뭐 저희 가불병인데 현역 의원들을 모두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고 예.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었죠. 근데 거기서 14명이 왔는데 가장 이제 능력 뭐 여러 가지를 보지만 도덕성을 좀 많이 봤습니다. 봐가지고 실제 여론조사도 많이 해봤고 그러면서 3명으로 압축했고 이분이 이제 가장 워낙에 뭐 뛰어나다 이런 평가가 있어 지도부에서 전략 공천을 했는데 그 과정들이 되게 정말 다른 때도 잘하지만 정밀 검증을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뭐 우리 강서 구민들 서울 시민 다 보시겠지만 그 김태우 후보가 된다면 뭐 아니 대통령이 대부분 판결 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 사면 복권한 건 후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의 의지가 개입됐다. 아니 사면 복권한 사람은 대통령이니까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거고 나왔을 때 우리 강서 구민들이 김태우 전 구청장 본인 규책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이번 선거에 40억 원이 소요된다는데 혈세가 들어가는데 아마 구민들께서나 쭉 보실 겁니다. 정말 수도권 민심이 어쩐지 서울에서 어떻게 볼지 이건 누가 봐도 무리한 사면 복권이고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 잘 보면은 공익 자기는 제보자 신고자라고 계속 하는데 아닙니다. 그 혐의는 다 빠졌어요. 실제로 이번에 판결 나온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판결문을 좀만 보시면 돼요. 아마 여당에서 봤을 텐데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아니면 저기들 당원 당규 때문에 후보를 내고 싶지 않았던 게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러면 여당 지도부의 의중이 아닌 다른 곳에 좀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거에서 여당의 논리를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저도 그걸 판결문 내용 보고 이걸 갖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냐 했더니만은 이거 부수적인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김태우를 표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했다 이러는 건데 오케이 그래요. 그럼 먼지털이식 수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했을까요 그 시기에? 누가 검찰 이거 다 했을까였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논리라면은 앞으로 그러면 별건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다 정치적 면죄부를 줄 것이냐. 그러면 별건 수사의 달인이 또 누구냐. 라는 걸 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 정합성이 완전히 상실되어가는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안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건 있어요. 저는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생각하는 선거 전략이라는 거는 전략공천 여기 때렸다는 거는 사실 구청장 선거에 전략공천 많이 안 합니다. 네, 근데 여기 했다는 건 승부처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승부처지만은 본인이 제가 만약에 이 대표였다면은 약간 다른 선택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가장 중요한 상황 속에서 보궐이라는 건 조직 선거이기 때문에 지역 밀착도가 높은 사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재명 대표는 승부를 건 거예요. 제가 오를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오를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저는 보는데 지지율 격차가 한 10에서 15 이상 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민주당의 비명계가 짐 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명계가 예전에 저는 이제 아까 김준일 변호사 신당 시나리오 이제 나왔을 때 아마
인물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꾸는 정도 갖고는 신당 시나리오가 안 될 겁니다. 대통령이. 그럼 보통 기대하는 게 민주당에서 비명과 친명 간의 싸움이 나가지고 예전처럼 안철수 대표랑 문재인 대표가 싸웠을 때처럼 탈당이 어느 정도 일원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재명 대 반이재명으로 선거판을 재판해가지고 이렇게 싸우겠 이거 정도가 아마 시나리오 정도로 봤을 때는 가능할 텐데 거기에서 완전 면이 상하는 겁니다. 비명계가. 왜냐 이재명 대표 리더십으로 가도 수도권에서 한 10% 15% 격차 난다 그러면은 현 의석 거의 다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탈당 시나리오나 아니면 비명계가 주도권을 잡는 시나리오 자체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승부수는 본인이 승부처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기인 의원님 의견 어떠세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전 될 수 없다고 보는 게 강서가 너무 저희한테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 뭐 강서, 가불병 전부 다 다 뺏긴 지역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후보 표 차이가 그 정권 교체 바람에도 한 1만 표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가지고 뭔가 좀 비명계가 짐 싸야 된다. 요거는 윤 대표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요걸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예. 어쨌든 너무 많은 걸 걸고 있어요. 그 여당에서.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야당보단 여당이 많은 걸 걸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여당이 지금이라도 최악의 수를 피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만 안 줘도 그래도 뭐 그냥 괜찮은 거거든요. 아니 근데 공천 가능성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99.99%. 거의 뭐 100% 지금 경선한다고 하곤 했는데 네, 사실 경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점 찍었죠.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래도 뭐 예방주사 세게 맞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만약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세게 나면 네. 더 이상 다른 그 격전지나 어려운 지역의 수도권에 아무도 차출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서 내년 총선에서의 그 자원 경쟁력이 더 약화되는 악순환으로 빠져들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 점 때문에 잘 나가는 검사들이 부산이나 뭐 서울, 강남, 송파 이런 데만 받으려고 하지 나머지 뭐 어디 출마하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듣기만 해도 마음이 웅장해지는 동북권 청년 벨트 김병민, 김재섭 그리고 이 자리의 또 주인공이죠. 이승환 뭐 이렇게 해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벨트 검사분들이 안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 얘기 마무리로 네. 김태우 전 이제 구청장이 공천이 된다는 가정하에 김태우 전 구청장과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이 붙는다. 그럼 승패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로서는 뭐 민주당 후보가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아 예. 예, 저는 뭐 민주당 한 표 나왔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또 몫이 있으니까 얘기할 건 얘기해야 돼서 지금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사자 테이블이 지금 네. 여기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진짜 있는데 제가 또 이거 안 해주면 그쪽에서 섭섭해하기 예,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이번 선거에선 별 영향을 미칠 텐데 요 그 진보 사당들의 위치 포지션이 내년 총선의 수도권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안 할지 그 부분도 이번에 또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번 선거는 너무 급해서 되게 그런 영향들을 미미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인포메이션 차원에서 제가 한번 상기만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전 뭐 섣불리 그 예. 당의 대변인 맡고 있는 사람이요. 저 속으로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겠다 생각하는 거 좀 있습니다. 하는데 그 얘기를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 얘기를 조금 제가 하면 그냥 안 해석을 되죠. 한다면은 이제 자신 이기는 있다. 쪽은 아니, 이제 그런데 생각을 해주셨고 그래도 얼마 차이로 이기냐 끝까지 이걸 생각하고 아니 그렇지 있다. 않습니다. 긴장을 해야 되고. 근데 전 1차 저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차 심판 선거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김 변호사도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우리 다 알듯이 끝까지 무공천을 하거나 적어도 김태우는 공천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확정은 안 됐지만은 하는 자세에서 자꾸 이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실이나 쪽에서 공천을 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다시 얼마 전에 있다가 구청장에서 상실했는지 다시 이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지금 강서 구민들 구정이 혼란에 빠지고 또 혈세가 들어가고 이건 계속 저희가 문제를 삼지 않더라도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입건자들인 강서 구민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건지 그런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결국은 뭐 여당이 잘했다고 하면은 뭐 지원하겠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이게 진짜 심판을 하는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사면복권 돼가지고 하는 선거이다. 그런 성격이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선을 못 시키면요 정계 은퇴고요. 여기서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이기면은요 선거의 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지금 이 말은 결국에는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선거고. 굉장히 유리한 선거죠. 그래서 득표율 격차제가 얘기했던 게 10% 정도 전 기준선을 봅니다. 만약에 강서구에서 10%에 15%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어떤 의미냐면은 강남을 현재 지역 기준으로 강남을에서 민주당이 후보 잘 내면 붙어볼 만한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 강북 지역은 국민의힘이 전패란 얘기고요. 여기서 만약 10% 15% 차이 나면요. 왜냐하면 보궐이라는 거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표 못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면 지역에 있는 노령층이 많이 투표하게 돼 있는 선거인데 거기서도 만약 성적이 안 좋으면은 아까 김준우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들은 총선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할 수준까지 될 겁니다. 예. 우리 당 후보가 이겼으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변수가 있는 게 강서병의 김진선 위원장이라고 있어요. 당협위원장 우리 당에. 지금 그분도 후보 등록을 했거든요. 탈당해서 나간다는 거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이 김태우 후보를 지지 선언해주고 빠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다시 지금 복당을 해가지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나간다는 건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경선이 안 되거나 그러면 무소속으로까지 나가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바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험지인 곳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 예전에 실제로 김태우 구청장이 처음 공천될 때도 제가 그냥 지방선거 지난번에 얘기 드리면요. 원래 강서 가불병에 우리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이 어떤 후보 하나를 추천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이제 사실 김태우 청장은 거의 전략 공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이제 한번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 당을 위해 한번 접어주겠다 이런 의사였는데 이번에도 비슷하면은 약간 좀 당 생활을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때도 알겠습니다. 재판 중이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대표님이 당 대표였을 때 네. 그럼 그때 공천 안 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요 얘기는 제가 정리를 아까 한민수 대변인께서 네. 그 김태우 전 구청장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반론 하나 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김태우 전 구청장은 어쨌든 그 대통령실과의 소통 전혀 없었다. 통화 내용 뭐 공개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반론도 이제 한 매체에 나와서 이야기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